여보세요? 저 유성이에요. 있잖아요. 세븐이 형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쪽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진 제 추측일 뿐이지만 제 경험에 밀어볼 때 89.124125% 확실해요. 그냥 제 머릿속이요. 제이 누나가 그러는데 뭔가 보고할 때 수치를 들이밀면 좀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이 누나는 정확한 수치겠지만요. 들어보세요. 제 친구 일인데요. 어,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인데 돌려 말하는 줄 아는데 진짜 제 친구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잠깐 독서실 다녔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뭐 마시고 싶은 거 없냐고 사주겠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독서실 아래 편의점에 가려고 그랬던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 누나가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너 그 누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물어봤어요. 계속 그 누나만 생각나고 자주 보고 싶어서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사러 가게 된대요. 근데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대요. 이것 봐요.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맴돌다가 비극이 찾아왔죠. 그 누나가 그만둔 거예요. 그거 알고 얘가 편의점에서 엉엉 우는데 알바 누나가 그만두고 나서 걘 자기가 그 누나를 좋아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저랑 롤롤하고 있죠? 70분짜리 게임 해놓고 또다시 랭겜 돌리는 거 보면 저보다 더한 중독자 같긴 하지만 고딩 때 일이라 시간도 좀 지나기도 했고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점만 보면 아련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제 불쌍한 친구든 저에게든 3, 4년쯤 되면 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친구도 그리고 저한테도 가슴 설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처음 그쪽에 들어왔을 때 조금 설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큐 잡혔다. 저 이만 롤러의 세계로 떠나봐야겠어요. 푹 쉬어요. 세븐이 형이 한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니까 안심해도 될 거예요. 그럼 바이바이. 나야, 아까 메신저에서 말했던 고양이 군단 말이야.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 경호보다는 선물을 받은 느낌일 테니까 말이야. 사실 경호원들은 하나같이 딱딱한 인상이라 위화감이 느껴지잖아.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난 잘 모르겠더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니 그냥 멋대로 생각하라고 두고 있어. 한 잡지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이 인상에다가 갑자기 풀어지는 그 찰나의 미소가 최고라고 적어놨던데. 그 기자는 내가 웃는 걸 본 적이 있는 걸까? 내 미소는 엘리자베스 3세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을 텐데. 뭐, 일적으로 가끔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고양이 부대라. 생각만 해도 좋지만,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건 곤란해. 사실, 사람을 내버리고 제갈길 갈 가능성이 더 높지. 그렇다면, 경호원들에게 고양이 귀를 달아볼까? 꼬리는 잡히기 쉬우니까 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니군. 사진 앱을 이용해 경호실장의 얼굴에 고양이 귀를 붙여본 적이 있는데 그건 재앙이었어. 소중한 고양이의 귀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순 없지. 하지만 어떻게든 고양이를 접목시키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마땅한 고양이 아이디어가 있나? 그런가? 역시 고양이는 독립적인 개체라 경호에 어떤 식으로도 접목시킬 수 없는 건가? 아쉽군. 경호원과 함께 있으면서도 즐거운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싶었는데. 고민거리가 풀렸으니 난 다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지. 몸 조심해. 아,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 그럼 이만.
여보세요? 전화 잘하셨어요. 저 자꾸 웃음이 나와요. 경호원이 밖에 서 있으니까 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허름한 집에 숨어 사는 영웅적인 존재가 된 느낌? 허름한 집에 사는 것만 제외하면 세븐 형이 하는 일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세븐 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진 잘 모르지만요. 암튼 주민이 형 덕분에 이렇게 경호도 받아보고 좋아요. 은근히 배려심 많은 형이에요. 뭐 사달라면 납득만 하면 잘 사주고. 맞아요. 메신저도 그렇고 보안 시스템도 그렇고 주민 형이 앞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세븐 형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형이 바쁘다면서 채팅방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멘탈을 계속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아직 막내고 제가 다른 형들만큼 할 수 있는 게 적어서 조금 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면 되죠. 지금은 잠깐 이렇게 보호받는 걸 즐기고요. 근데 세븐이 형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혼자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정답을 못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의 중심에는 그쪽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그 정답을 아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던 건데 그게 더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서 어렵네요.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연애도 하고 싶고 어른의 증거도 남기고 싶어요. 아, 방금 한 말 너무 솔직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니까요. 모르는 거야, 나. 아니, 저 그냥 롤롤 하러 갈게요. 이런 마음이 바깥으로 새나오다니. 롤롤 정령술사의 골짜기에서 수련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와야겠어요. 그럼 안녕. 좋은 저녁 보내요. 네, 강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무서워서 전화하신 거예요? 무서워서 전화하신 분께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전화기에서 귀신이 기어나오는.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과학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화기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겠죠? 이것은 이것대로 무섭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별다른 일이 있는 것 같진 않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루시엘 씨가 잘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도 말이죠. 루시엘 씨는 굉장히 밝은 분이지만 가끔 저보다 더 수면 시간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에 가끔 한밤중에 들어오셔서 헛소리를 하고 가시거든요. 식사 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건강에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모르죠. 인간의 몸이란 신기한 것이니 그 나름대로 루시엘 씨의 패턴에 맞춰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을지도요. 머리를 잘라야겠네. 죄송해요.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꽤 많이 길었어요. 귀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이사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루시엘 씨도 언제 머리를 좀 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북하지 않습니까? 루시엘 씨도 미용실에 가시거나 하는 걸까요? 설마 그 머리도 이미 손질한 머리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머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기 싫다고 혹은 자신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런 다소 허접한 변명을 대며 외모를 가꾸지 않으실 것 같나요? 가끔 멀리서 보면 빨간색에 수북하기까지 하니 불타는 것 같습니다. 빨간 머리를 바꾼다면 그런 열정들이 사그라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대로 지금보다 더 빨갛게 하면 일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단 말인가요? 세븐 씨의 헤어스타일이 일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담당자님도 핸드폰 놓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만. 나야. 난 중동에 잘 도착했어. 그대가 안전한지 확인차 전화했지. 루시엘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평소에 그라면 이런 일은 벌써 다 처리하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이상한 말을 메신저에 써놓고도 남았을 텐데. 이상하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 그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그대를 위한다면 루시엘은 더 집중해야 해. 그렇게 산만한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없지. 요즘 둘의 사이가 좋은 건 RFA 멤버 모두가 눈치채고 있지. 루시엘은 그대가 위험에 처했다는 상황에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그의 실력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아름다워. 게다가 데저트 뷰에 머무르고 있어서 넓은 사막이 아주 잘 보이는군.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사막에 비할 순 없지. 고양이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막에 살았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3세가 떠오르는군. 잘 있겠지? 당연한 것을 묻고 있군. 내일은 석유 왕자와 골프를 치기로 했어.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무거우니 내일 정당한 대결을 하려면 욕조에 몸을 담가야겠어. 왜 더듬거려?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해도 그대의 자유지. 장거리 여행에는 목욕이 제격이야. 잠자리가 바뀐 만큼 잠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강비서의 말로는 욕조가 없는 집도 많다고 하더군. 나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아. 샤워만 하며 살 수 있다니. 아무튼 그대도 몸 관리를 잘하길 바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이니까.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만 가봐야겠군. 그럼 먼저 실례. 나야, 젠. 지금 시간 괜찮아? 아니, 아까 메신저에서도 한 말이긴 한데, 나 정말 연애 상담은 잘하거든?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상담하라고. 이 누구에게 연애 감정을 품든 그건 네 자유겠지만, 저기, 차기 회장 놈만큼은 피하는 걸 추천드린다, 진짜. 걔는 안 되거든. 안 되는 놈이야, 걔는 그냥. 아무튼 그 세븐이 녀석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 근데 녀석이 살아온 인생을 미뤄볼 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인 게 분명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같고. 넌 잘 모르겠지만 원래 남자는 솔직하지 못한 동물이다. 세븐이는 그 중에서도 솔직하지 못하면 최고봉을 달릴 수 있다고 봐야지. 직업적 특성에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비밀스러운 느낌을 좀 보라고. 즐거워 보여도 어딘가 심상치가 않아. 그지? 의외로 혼자 선 긋고 숨기고 끌어안는 타입일 수도 있어. 그런 류의 남자들이 원래 처음엔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빠지면 한 달 복달하고 난리일 거야. 이 좋아하는 걸 깨닫고 나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사실 말이야, 호감,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답이 없긴 한데 둘 다 잘 알고 있는 내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세븐이는 그렇다 쳐도 넌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나한테 상담하도록 해. 알았지? 그래.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네. 마음은 있는데 진심을 확인 못해서 서로를 상처 입히면 안 되잖아. 그런 건 내 연극 안에서라도 충분하다고. 아직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세븐 녀석 말은 안 해도 외로움 꽤 탈지도 몰라.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 나중에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나도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줄게. 그럼 좋은 하루 보내. 엄마, 벌써 도착한 거 아니지? 나 집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집에서 못 자. 나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집이 없어요, 진짜요. 천막에 살고 있어요. 엄마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서. 정말 주민이 형 돌아오기만 해봐요. 제대로 따질 거야. 형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지금 내 인생에는 롤롤이 정말 중요한데, 롤롤도 못하게 하고. 저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네, 한주민 이사님 비서실장 강재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해커 이메일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하긴 해도 이사님이 안 계시니 사무실에 여유가 감도는군요.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님도 감독자가 없는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파리 타임이라면 논다는 건가요? 학창시절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자유시간이 기가 막힐 정도로 작으니까요. 그렇게 조촐한 일탈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는 충실히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 그러고 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편하다 못해 시장통같이 변하고 있어요. 자, 업무 시간입니다. 조금씩 쉬는 건 괜찮지만 오래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에 방해를 주는 건 곤란하죠. 지금부턴 제가 통제해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